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핵심 기출문제 2회 필기 문제를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순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1번 문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자기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기작용입니다. 자기작용. 자기는 자석의 성질을 말하죠. 그럼 자석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같은 것끼리는 반발한다. 그래서 반발력이 되겠습니다. 반발력. 자, 다른 것끼리는 당기죠. 당긴다. 흡입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자력의 단위는 암페어턴을 이용한다. 기자력 F는 암페어턴 NI가 되겠습니다. NI에서 N이 몇 번 감았냐 했으니까 횟수, 턴이 되겠죠. 턴. 그리고 I는 전류니까 암페어. 자, 이것을 알파벳 순서로 바꾸면 암페어 턴이 되겠죠. 그래서 기자력 F의 단위는 암페어 턴을 이용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자기회로의 자기저항이 작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속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작으니까 누설 자속이 발생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기장 내에 도체 전류를 흘리면 힘이 작용하는데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기전력이 아니라 기전력이 전자력이 되겠죠. 전자력. 그래서 F가 되겠습니다. 힘 F. 이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됩니다. 왼손 법칙.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4번은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에 흐르면은 평행한 도체의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를 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으로 일치를 시킬 때 감아주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자기장의 방향이 저기서 좌측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우측에서는 아래에서 위로. 자, 그래서 자기장이 두 개가 선과 평행하는 도선 사이에서 충돌하죠. 그래서 자속이 작아지고 바깥에는 상대적으로 크죠.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자속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니까 평행하는 두 도선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작용하는 힘은 흡입력이 되겠습니다. 흡입력. 자, 그래서 평행한 두 도체 사이에 전류가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면은 흡입력이 작용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전화와 정전화 사이는 반발력이 작용을 하고, 그리고 N극과 N극 같은 극 사이에는 반발력이 작용하다가 보니까 평행한 두 도선 사이에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 반발력이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죠. 그래서 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의 AB 단자의 합성 저항은, 자, 모양이 좀 복잡하죠. 이 복잡한 모양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으셔야 되느냐? B단자 1옴, 1옴, 2옴, 4옴, 4옴.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부분을 아래로 이렇게 당기고 A와 B를 이렇게 늘으시면 되겠죠? 4옴짜리가
쪽이 A네요. 그러면 A, 얘가 B.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어때요? 대각선 쪽의 저항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 곱하기 4와 1 곱하기 4 양쪽이 같죠? 그러면은 좌측 회로와 우측 회로가 평행이 돼서 중간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보면은 1옴과 4옴과 1옴과 4옴이 병렬로 걸린 것과 마찬가지다. AB 단자에서 봤을 때 1옴과 4옴이 자철은 직렬을 그리니까 5옴이죠. 여기도 5옴. 다시 말씀드리면은 B, A 단자에서 5옴, 5옴이 병렬로 걸렸다. 같은 저항이 병렬로 걸렸을 때는 N분의 R이죠. N분의 R. N은 개수입니다. 저항 두 개가 병렬로 걸렸고요. 저항은 몇 옴으로 같으냐? 5옴으로 같네요. 그럼 2.5옴 뭐가? 합성 저항이 2.5옴이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역시 휘스톤 브릿지입니다. 휘스톤 브릿지. 자, 브릿지가 평행이 되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 D가 제로다. 제로 암페어. 그렇죠. 좌측 회로와 우측 회로가 평행이 되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이와 같은 컨덴서가 있을 때는 수평의 곱이 같다. 꼭 기억을 이렇게 바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1회차 문제를 풀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휘스톤 브릿지에 있어서 좌측 회로든 우측 회로든 한쪽 회로가 콘덴서로 되어 있을 때는 수평의 곱이 같다가 바로 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R2 곱하기 CX는 R1 곱하기 CS와 같다. 그래서 R2가 50옴 곱하기 CX는 모르겠고요. R1이 200옴 곱하기 CS가 0.1 마이크로 페럿입니다. 그래서 CX는 50분의 200 곱하기 0.1이 20이죠. 그래서 자, 0을 하나씩 떼면은 0.4 단위는 마이크로 페럿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공 중에 두 점전화가 거리 R만큼 사이에서 작용하는 정전력의 크기. 자, 정전계에서 작용을 하는 쿨롱의 힘이죠. 쿨롱의 힘 F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인데, 자, 진공 중이라고 한다면은 유전율이, 그래서 어때요? 진공의 유전율하고 같죠?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10의 9성 곱하기 10의 9성에, 자, 거리의 제곱, 거리가 R메타 제곱 곱하기 Q1, Q2, 뭐 그대로 식이네요. Q1, Q2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는 9 곱하기 10의 9성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가 되겠습니다. 1번에 답이 있네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전압의 전지 3개를 접속하여 각각 다른 전압을 얻고자 한다면은 접속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의 전압을 얻을 수 있는가? 극성은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된다. 자, 우선 접속 방법인데 일반적으로는 저항의 접속 방법이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직렬 접속, 병렬 접속, 직병렬 접속이죠. 그래서 저항의 접속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냐 하는 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제 접속도 마찬가지죠.
전지의 접속도 직렬 접속, 그리고 병렬 접속, 직병렬 접속. 자, 보겠습니다. 세 개의 같은 전지를 가지고 접속을 하는데 전압이 다를 방법. 자, 세 개를 직렬로 접속을 하는 방법. 그리고 직렬로 접속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접속이 되겠죠. 병렬로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접속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직병렬로 접속할 경우에는 병렬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병렬은 2개 이상이죠. 그래서 병렬 접속을 했습니다. 그럼 직렬로도 그럼 하나죠. 직렬 하나.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전압이 서로 다른 전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전압을 직렬과 병렬, 직병렬로 연결했을 때 서로 다른 세 가지 전압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지, 같은 전지를 연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다라는 거, 연결 방식별로 구분을 했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체가 운동하여 자속을 끊을 때 기전력의 방향을 알아내는 편리한 방법은 도체가 운동하여 기전력을 유기시킨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발전기죠. 발전기고, 발전기의 기본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오른손 법칙이며,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자기장 내에 도선을 설치하고 이 도선을 이동시킬 때 도선이 베어링으로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동하면 회전하겠죠. 회전하면은 유도 기전력이 발전이 된다. 그래서 E는 BVL 사인 세타 볼트가 되며 이 유도 기전력과 자기장 전류와의 방향은 3번 손가락, 2번 손가락, 1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이 엄지죠. 2번 손가락이 검지, 3번 손가락이 중지. 예, 이렇게 해서 유도 기전력과 자기장 그리고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 수 있는 법칙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순간 전압이 210V 선전류가 10A Y결선 회로가 있다. 상전압과 상전류는 각각 어떻게 되겠냐? 자, Y결선입니다. 자, Y결선. 여기서 상전압과 순간전압. 상전압은 권선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 되고, 순간전압은 각 선과 선 사이의 전압이 순간전압이 되겠죠. 그럼 이 권선에 흐르는 전류가 IP 상전류가 되겠고, 선에 흐르는 전류가 선전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상전압과 순간전압은 그 크기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전류는 즉 권선을 지나서 부하로 흘러가는 중에 연결된 선이 없습니다. 연결된 선이 없어서, 자, 물로 볼 경우에도 같은 호수에 지나가는 물은 같죠. 그래서 Y결선인 경우에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다. 그러나 이 상전압과 순간전압은 보기에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루트 3VP는 VL이 된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별에도 가르쳐 드립니다. 별에. 변압기의 결선은
결선은 아래에다가 와전류라고 적어라. 와전류 꼭 적어야 됩니다. 와전류라고 적으면은 무조건 이 변압기의 결선 방식별 특징은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맞을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Y결수는 전류 했으니까 전류가 같다. 전류는 상전류와 선전류죠. 전류가 같으니까 전압은 같지 않은데 전류가 같았으니까 전압은 같지 않다. 이게 이제 전기의 어때요? 공통적인 특징이죠. 자, 그래서 전압은 같지 않은데 같게 하려면은 앞에 루트 3을 곱해줘라. 앞에. 그러니까 상전압이죠. 상전압에 루트 3을 곱하면은 돼요. 순간전류와 순간전압과 같아진다.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이 식은 VP는 루트 3분의 VL과 같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간전압이 210V다. 순간전압이 210V다. 자, Y결선에는 순간전압, 상전압 똑같죠? 그리고 선전류가 10A다. 선전류가 10A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상전압과 상전류는 어떻게 되겠냐? 해서 상전압은 210V가 어때요? 상전류입니다. 여기 잘못 적었네요. 자, 상전압은 210V입니다. 그리고 전류는 10A입니다. 그럼 상전류도 10A, 그리고 선전류도 10A, 전류는 10A입니다. 그러니까 2번과 3번 중에 답이 있다. 자, 그러면은 상전압 VP는 루트 3분의 210.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루트 3분의 210 하면은 121V. 그래서 121V가 상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있는 도체의 전류 I가 흐를 때 힘은 어느 쪽으로 작용하겠냐 했습니다. 자, N극과 S극을 마주보게 설치하고 도선이 설치되어 있는데 도선의 전류의 방향은 도처 방향입니다. 이 도처 방향은 칠판 안에서 칠판 밖으로 전류가 흘러나오죠. 그리고 N극과 S극을 마주보고 설치했기 때문에 자속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향할 것이다. 자, 그림과 같은 자극 사이에 도체 전류가 I가 흐를 때 외부에서 전류를 흘려준다. 그럼 전동기죠. 전동기고,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더라. 자, 그래서 왼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1번과 2번, 3번 손가락을 90도가 되도록 들고 먼저 자속의 방향에 일치시키면 되죠. 일치시키고 전류의 방향도 칠판 안에서 밖으로 나올 때 그럼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의 위치가 제대로 됐죠. 그럼 1번 손가락의 위치가 힘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도체는 위로 힘이 작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위로 힘이 작용을 한다. 자, 그러면은 몇 번이 되나요? 위로 하니까 가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위쪽으로 해서 여기 가번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해 전류가 10A고 각 상해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은 전체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에 대한 문제니까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느냐 해서 임피던스는 4 플러스 J 3옴입니다. 자, 4가 저항이고 3이 리액턴스가 되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열로 어때요? 발생이 되는 전력이니까 열로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에서만 소비 전력은 저항에서 발생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류는. 그래서 소비전력식 P는 I제곱 R에서 전류는 10A고 곱하기 소비전력 저항은 4ohm에서 400W가 되는데 상상이더라. 삼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P 삼상은 3 곱하기 I제곱 R이 되니까 3 곱하기 400 하니까 1200W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폐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전원이 2개입니다. 전원이 2개일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전원이 큰 전원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려라 라는 겁니다. 전원이 5V와 15V입니다. 그래서 큰 전원의 방향으로 화살표를 정하고, 그래서 큰 전원의 플러스라고 했을 때 방향이 작은 전원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5V라고 해라. 그럼 이 폐루프에서는 전원이 플러스 15V와 마이너스 5V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원은 10V 단일 전원이 작용하는 것과 같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 I는 R분의 V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R은 폐회로에서 5ohm과 3ohm이 직렬로 걸렸더라. 그래서 더해주면 되겠죠. 전압은 10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분의 10 하니까 전류는 1.25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회로에 소자의 일정한 크기의 전압으로 주파수를 2배를 증가했더니 전류가 2분의 1배로 떨어졌더라. 주파수가 증가하니까 2배 증가하니까 이 전류는 감소했다. 2분의 1로, 즉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는 I는 R분의 V인데 주파수 얘기를 하니까 임피던스 분의 V가 되겠죠.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해서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류가 감소하는 것은 뭐냐? 전류가 이 주파수는 어디에 있나요? R에 있는 것이 아니라 X에 있죠. 그래서 R에 제로를 하고 X, 그러니까 X분의 V하고 V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주파수와 관련되니까. 네. 그래서 자, X의 전류가 떨어질 조건은 X가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파수가 증가할 때 전류가 감소하죠.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할 때 리액턴스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그것은 어떤 것이가 있냐? 리액턴스는 XL, 코일에 의한 리액턴스와 컨덴서에 의한 리액턴스가 있고, XL은 오메가 L이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곱하기 L, 2파이 곱하기 C분의 1이죠. 그래서 XL은 주파수에 비례합니다. 주파수가 크면은 어때요? XL도 커지죠. 그러나 XC, 컨덴서에 의한 리액턴스는 주파수가 커질 경우에 어때요? 작아지죠. 그래서 리액턴스가 작아지면은 어때요? 주파수는 전류는 증가해버립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할 때 리액턴스가 증가되는 소자가 뭐냐? 리액턴스가 증가해야 전류는 작아지죠. 네. 그래서 주파수가 증가할 때 리액턴스가 증가하는 것은 XL이다. XL이 코일이죠. 코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2번 코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비스무트 두 금속을 접합했습니다. 두 금속을 접합을 하고 여기에 전류를 통해 주니까
해서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를 통해 주니까 접속 부위에서 열의 출입이 발생하더라. 열의 출입이 발생을 하는 것은 펠티의 효과죠. 펠티의 효과더라. 자, 여기에 비해서 서로 다른 두 금속을 접합하고 접합 부위에 열을 가하니까 전류가 흐르더라. 자, 이 경우에는 여기서 재백 효과가 되겠습니다. 재백 효과. 자, 이 경우에는 안티몬과 비스무트를 연결할 때 재백 효과는 구리와 콘스탄탄이죠. 그래서 재백 효과는 자, 온도계, 전기 온도계로 사용이 되며 펠티의 효과는 냉난방기에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안티몬과 비스무트 하니까 펠티의 효과예요. 펠티의 효과, 서로 다른 금속을 연결하고 전류를 흘려주니까 연결 부위에 여러 출입이 발생해서 냉난방기로 사용을 할 수 있더라. 12번 펠티의 효과가 되겠죠.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사인파의 교류 회로의 전력 성분과 거리가 먼 것은 비사인파, 비정연파가 되겠죠. 정연파 파의 교류 회로에 합성파라는 얘기입니다. 합성파. 그럼 어떤 성분이 합성이 되나요? 직류 성분. 그래서 기본파 성분, 고조파 성분이 함유가 돼서 합성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전력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전력이 형성이 되는 것은 어때요? AC 성분은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자, 이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류 성분과 사인파, 맥류 성분은 잡음성에서 주파수가 큰 이 파형이 되겠습니다. 사인파, 일반적으로 사인파는 뭐 60Hz면 60Hz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맥류 성분은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인파와 맥류 성분은 주파수가 같지 않다. 주파수가 같이 AC, 즉 교류 파형으로서 주파수가 같지 않을 경우에 전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직류 성분과 사인파 성분 가능합니다. 직류 성분 가능하고요. 주파수가 같은 두 사인파에 꼭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름 R메타 권수 N회의 환상 솔레노이드에 I암페어 전류가 흐를 때 내부에 자기장의 세기 H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자력 F는 N, I는 HL이죠. NI, 즉 환형, 링형 철심에 N번 감고, 자, N번 감았습니다. 전류 I암페어를 입력시켰을 때 이 단면에 자계 H가 형성이 되어서 이 자계는 원주를 따라서 회전을 한다. 즉 다시 말해서 전체가 전자석이 됩니다. 어디가 전자석이 되고 안 되는 부위가 없죠. 전체가 전자석이 된다는 것은 이 H가 단면에 형성이 돼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 이 자로를 L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라는 자계가 단면에 만들어져서 원주에 일주해서 전체 링이 자석이 되더라. 자,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자계의 세기, 자기장의 세기 H는 L분의 NI가 되겠습니다. L분의 NI가 돼서 단위도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는데 여기에서 반지름이 R메타라고 한다면은
L은 2파이 R분의 NI가 되겠죠. 이것이 환형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그래 2파이 R분의 NI 해서 4번이 다니는 암페어 턴 퍼 메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 용량이 같은 콘덴서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병렬 접속할 때의 값보다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기준을 뭐로 잡을 거냐? 기준은 보다라는 말 또는 여기 의라는 말이 붙은 것이 기준이 됩니다. 자, 이것도 잘 모르면은 뒤에 말하는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접속할 때가 기준이 되며 기준은 분모죠. 병렬로 접속할 때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직렬 접속할 때의 값은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콘덴서를 병렬은 저항의 직렬과 같아서 N 곱하기 C가 되겠고 콘덴서의 직렬은 저항의 병렬과 같아서 N분의 C가 되겠죠. 자, N분의 C 이건 1분의 N분의 N 곱하기 C와 같죠. 그래서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 쪽의 곱이 분모해서 N제곱 C분의 C가 돼서 C와 약분이 되죠. 그래서 N제곱분의 1.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항이나 콘덴스가 같은 용량을 결합별로 비교를 할 때는 용량에는 관계가 없고 즉 연결을 한 개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N제곱배냐 N제곱분의 1배냐 이 차이죠. 자, 그래서 병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직렬 연결을 한 용량의 비는 N제곱분의 1이 되더라. 그런데 10개라고 했습니다. 10개라고 했으니까 즉 100분의 1로 감소한다 하는 것이 알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류 회로에서의 무효 전력에 다니는 교류 전력의 종류가 되겠죠. 종류. 그래서 첫째 피상전력이 되겠습니다. 피상전력은 PA로 나타내며 V 곱하기 I고 다니는 볼트 암페어로 나타냅니다. 다음 유효전력이죠. 유효전력은 P로 나타내며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다니는 W라고 하며 코사인 세타는 역률이라고 한다. 그리고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PR로 나타내며 V 곱하기 I 곱하기 사인 세타고 다니는 VAR, 즉 우리말로는 발을하고 읽습니다. 발을하고 읽고 사인 세타는 무효율이라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력을 어디에 사용을 하냐? 그래서 피상전력은 전기기기의 용량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전기기기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변압기죠. 그리고 유효전력은 소비전력이 되겠습니다. 소비전력. 자, 저항에서 열을 발생해서 소비되는 소비전력을 말한다. 무효전력은 L과 C가 주고받는 전력, 주고받으면서 자속 파일을 만드는 전력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피상전력과 유효전력 그리고 무효전력과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피상전력은 루터 유효전력 곱하기 무효전력의 관계가 있으며 삼각형 내각의
하나가 90도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을 저항으로, 그리고 높이를 리액턴스, 그리고 빗변을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는 전력을 나타내니까 임피던스라고 했을 때 사이 각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로도 나타내는데, 이제 전력이니까 전력은 피상 전력, 그리고 R은 여기서 유효 전력, 그리고 리액턴스에는 무효 전력에 일치를 시킬 때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과 같다. 왜 그러냐? 그래서 V 곱하기 I와 V 곱하기 I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러니까 약분을 하면은 결국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런 관계를 알고 계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무효 전력의 단위는 파르를 쓴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를 L1, L2라고 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M이라고 했을 때 두 코일을 자속이 동일한 방향과 역방향이 되도록 하여 직렬과 각각 연결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의 큰 쪽과 작은 쪽의 차이는 L1, L2라고 했을 때 상호 인덕턴스가 양쪽으로 작용하니까 EM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가동 접속을 했을 때의 합성 인덕턴스는 L2 플러스 EM이 될 테고, 자동 접속을 했을 때는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EM이 돼서 가동 접속과 자동 접속의 차이는 L1 마이너스 L1 없어지고 L2 마이너스 L2 없어지는데 EM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4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4M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콘덴서에 V볼트 전압을 가해서 Q쿨롱의 전하를 충전할 때 저장이 되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Q쿨롱, 즉 다시 말해서 콘덴서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를 말하죠. 그래서 2분의 1 QV의 에너지가 줄이죠. 줄이 저장이 되며, 여기서 Q는 C 곱하기 V하고 같죠. CV 쿨롱이죠. 그래서 2분의 1 C 곱하기 V 곱하기 V니까 2분의 1 CV 제곱줄이 되고, 2분의 1 CV 제곱줄은 콘덴서에 축적이 되는 에너지다. 그래서 자, 2분의 1 CV보다 QV로 하니까 2분의 1 QV. 그래서 3번이 답이죠. 자,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진공 중에 10-4성 쿨롱과 10-8성 쿨롱의 두 전하가 10m 거리에 놓여져 있을 때 10m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롱의 힘이에요. 쿨롱의 힘은 그래서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가 되는데요. 자, 진공이라고 했으니까 진공의 유전율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성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요, 9 곱하기 10의 9성. 자, 이것을 계산식의 개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리의 제곱, 거리는 10m입니다. 10의 제곱이고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성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8성 쿨롱이 두 점전하에서 작용하는 힘이죠. 자, 그래서 9 곱하기 10의 9성 마이너스 4성 마이너스 8성 마이너스 2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14성에서 9성이니까 마이너스 5성 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해서 3번의 답이 있네요. 마이너스 5성 단위는 뉴턴이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묽은 황산 용액에 구리와 아연판을 넣었을 때 아연판은, 자, 이것은 볼타 전지죠. 볼타 전지다. 최초의 전지입니다. 볼타 전지는 첫째, 음극이 아연이고요, 양극이 구리며 전해질, 뭐 황산이니까 전해액 하면 묽은 황산입니다. 전해질이 물에 녹아 있는 것이 전해질입니다. 묽은 황산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양극에서 이제 수소 가스가 발생을 하고 음극에서 이제 석출이 되죠. 자, 그래서 넣었을 때 아연판은 음극이 됩니다. 해서 뭐 화학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뭐 연축전지의 화학식 정도는 뭐 이해를 암기를 해도 중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그러나 이 볼타 전지인 경우에서는 음극과 양극이 어떻게 되며, 그리고 수소가스가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 이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21번부터 40번까지 전기 기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